원래 부동산을 운영하시던 분이신가요? 제가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이 가게, 네. 전에 가게가 부동산이었는데 따로 어.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노포는 혹시 무슨 뜻인가요? 노윤의 포장마차를 줄여서 노포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술들이 얼음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거 제일 신기하고 귀여워하시고 제일 많이 사진 좀 찍어가시고요. 동영상도 막 친구들끼리 꺼내는 거 찍고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사당역에 차를 운영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이곳인데요. 네. 여기 보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등동에서 노포라는 작은 포장마차 운영하고 있는 노윤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근데 여기 입구에 네.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원래 부동산을 운영하시던 분이신가요? 제가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이 가게, 네. 전에 가게가 부동산이었는데, 네네네. 요즘에 이제 좀 재밌는 가게들 보면 이전 간판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가게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저도 술집에 적용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일단 간판은 떼지는 않았고요. 그렇구나. 네네. 저는 따로 어.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손님들이 보시면 부동산인 줄 알았는데 포장마차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게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비가 지금 오늘 많이 와가지고요. 네, 이제 오픈 준비 전이라서 네. 박스랑 명절이 끝나가지고 이제 술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노포는 혹시 무슨 뜻인가요? 이게요, 제가 예전부터 포장마차를 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네네네. 제 이름을 따서 해보자라고 해서 노윤의 포장마차의 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노포인데 노포라는 뜻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오래된 가게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또 이름을 공략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노윤의 포장마차를 줄여서 노포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마치 좀 그 노상에서 운영하는 그런 포장마차 느낌, 네네네. 그런 이름도 느낌도 그런 나고. 느낌도 나게끔 네. 해서 이제 했는데 이름이랑 가게 인테리어랑 이런 게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서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장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하게 여기 좀 이렇게 좀 찍어봐도 될까요? 네네. 지금 뭐 끓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육탕을 끓여야 되거든요. 네. 대표님 이제 일하실 때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니까 양말입니다. 양말이에요? 네. 저 양말 되게 좋아해요. 네, 요거 과자는 저희 아내가 대표님 갖다 드리라고 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게 혹시 메뉴판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 메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메뉴를 짤 때 네네네. 가게에 좀 어울리는 메뉴다. 그게 손님들이 봤을 때 그 돈을 주고 먹을 만한가를 중점적으로 좀 보거든요. 아무래도 약간의 일식 베이스 가게다 보니까 일식 요리를 좀 넣고요. 그 다음에 포차다 보니까 포차에 좀 어울릴 수 있는 안주인데 대신에 조금 더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네. 다르게 만들어낸 안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해물짬뽕인데 그냥 뭐 일반 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이랑 고니 같은 걸 넣은 해물짬뽕이라던가 떡볶이인데 그냥 일반 떡볶이가 아니라 한우 대창을 넣은 떡볶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손님들이 느꼈을 때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구나,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끔 해주고 싶어서 만들어낸 메뉴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또 사진을 또 띄울 텐데 네. 그 메뉴 중에서 바이럴 할 만한, 입소문 낼 만한 네. 그런 특별한 메뉴가 있다면 하나 꼽아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진을 제일 많이 찍으시는 게 아무래도 이 민물장어구이와 계란말인데요. 네네. 이제 이게 계란말이 위에 장어 반마리가 올라가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좀 예쁘게 나오는 안주다 보니까 네네. 보통 그 안주가 나가면 손님들이 우와 하면서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가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 바이럴 요소가 사진을 찍으려면 뒤에 배경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배경 될 만한 곳이 혹시 또 오시면 또 가장 네.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 이 아이스박스
이렇게 노포 셀프존으로 해서 아직 아. 오픈 전이라 많이 안 채워놨는데 이렇게 술들이 얼음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거 제일 신기하고 귀여워하시고 제일 많이 사진 좀 찍어가시고요. 동영상도 막 친구들끼리 꺼내는 거 찍고 하시고 다음에 아무래도 이 포장마차가 이제 예전에 막 한창 이런 거 인기 있다 했었는데 이 느낌을 뭔가 실내 포차 안에 있는 포장마차 느낌을 뭔가 외부에 있는 듯이 연결된 느낌을 좀 주려고 만든 거라 손님들이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이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촛배이라는 말을 제 경상도 친구 결혼식 때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촛배이가 뭐야, 촛배이가 뭐야 이제 하시면서 저랑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 촛배이가 경상도 말로 되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 뭔가 그런 사람이에요. 술 많이 먹는 사람. 근데 이제 저 말을 또 신기해 하니까 저희 가게는 노포라고 불릴 때도 있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부동산 술집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촛배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이제 다들 이제 재밌어 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억에 네네. 남는 포인트들. 그래서 이제 저런 촛배이, 부동산 술집, 노포 이런 것들이 좀 다 바이럴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사실 얘도 제가 포장마차 이거 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포장마차들 엄청 많이 다니고 일본에 있는 포장마차도 당연히 엄청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포장마차를 가서 제가 맥주를 시켰는데 거기에 있던 주인 할머님이 아이스박스에서 이렇게 맥주를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 가게에도 놓으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적용해봤는데 손님들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게에서. 네, 방금 이런 바이럴 요소까지 같이 잘 보고 그랬는데 손님들이 지인으로 소개해서 이렇게 친구를 같이 데리고 오거나 다시 한번 재방문할 정도로 이렇게 만족을 했으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비밀스러운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물론 서비스를 싫어하는 손님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시는 손님들마다 예전엔 서비스를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네네네. 그거에 따른 또 스트레스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서비스를 항상 오시면 또 서비스를 드려야지 막 이런 마인드보다는 부담스럽지 않게 해드리는 게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되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이렇게 딱딱 조금만 이렇게 드리면 좀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막 너무 막 반갑게 막 이렇게 메뉴 하나를 서비스로 주고 이러다 보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네네네. 그분들도 뭔가 그 드린 서비스에 비해서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네. 오시게 되면 막 서비스를 막 점진적으로 크게 드리진 않고요. 어느 날은 안 드릴 때도 있고 결제할 때 반갑게 인사드리고 뭐 이번에 추석이었으니까 추석 네. 때 뭐 어디 갔다 오셨냐? 정도 막 인사하고 막 얘기하다 보시면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꼭 음식으로나 아니면 이런 걸로 드리려고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네네.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직원분들도 일할 때가 있고 저 없이 네네. 그럴 때가 있어서 근데 그 직원분들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바쁠 때는 못 챙기니까 손님이 정말 없는데 단골 손님이 오셨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챙겨드리고 꼭 서비스 안주 같은 거 좀 드리고 이번 추석 때는 추석에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뭐 되게 좋은 공간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부탁을 했던 게 모든 오시는 손님들한테 웬만하면 작은 이렇게 튀김이라던가 감자 고로케라던가 이런 거 준비해서 추석 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멘트를 하면서 드려라 라고 이제 직원분한테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네네네. 다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엄청 또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을 운영해 오시면서 고충이 있다면 어떤 고충이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네.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자영업 시작하기 전에는 음식 맛있으면 가게만 문만 열면 손님들이 오시겠지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많은 가게 중에 우리 가게로 끌어들이기까지가 정말 힘이 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지금 이 가게가 여러 개 가게 중에 하나고 처음 가게를 시작했었을 때는 진짜 하루에 한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걸 이제 지금 6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때는 마케팅 같은 걸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오시는 한 분 한 분한테 잘하자의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그 손님이 쌓여서 지금 그 가게는 마케팅을 안 하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의 이 매출이 나오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6년 동안 손님을 쌓으라고 하면 다시는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네네. 빠르게 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가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알고 있었는데 음식하고 뭐 손님들 맨날 이렇게 하고 장사가 끝나고 나면 컴퓨터를 킬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들 뭐 요즘에 유튜브 보면 공부해야 한다, 마케팅을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요새는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실행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마케팅의 중요성은 굉장히 있는데 이걸 실행하기에는 또 힘이 너무 딸려서 그런 게 이제 항상 고민이죠. 네. 마케팅이 해야 하는데 방법도 쉽지 않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케팅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케팅 이제 업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 마케팅의 흐름이 바뀌고 소비자는 갈수록 똑똑해지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그 욕구를 더 끌어올릴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저도 어렵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지만 광고법에 대한 제재도 받을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글을 쓰거나 해야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은 글을 사실상 쓰나 마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업종 키워드 같은 거 전부 찾으셨나요? 네. 네, 업종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혹시 찾으셨을까요? 사당역 포차. 아, 사당역 포차. 먼저 잡자 해가지고 네네네네.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사당역 이자카야, 하나는 사당역 포차 이렇게 네네네. 했는데 사당역 이자카야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당역 포차 치면은 검색량도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는 않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걸로 잡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가게를 채울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당역 포차 잡았어요. 사당역 포차 보니까 지금 월간 검색량이 1830건이나 되네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달에 1800명이 여기 온다면은 네, 굉장히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키워드를 낮은 거부터 공략하는 그런 방식 굉장히 적용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다음 어려운 키워드는 이거 하나 키워드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또 도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점차 레벨업하는 그런 또 재미도 느낄 수 있고요. 점점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것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그런 키워드 있잖아요. 맛집 그런 것만 노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케팅 업체에다가 막 돈도 많이 쏟아붓고 오히려 그런 키워드를 잡으면은 포차나 뭐 이런 술집 말고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검색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가게를 타겟할 만한 그런 키워드를 잡는 게 훨씬 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당역 포차라는 그 키워드를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검색량이 많은 사당역 이자카야라든가 네, 이자카야는 3,390건이나 되네요. 앞으로 또 사당역 술집이라는 또 키워드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당역 맛집까지 또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점점 레벨업이 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대표님 운영하시던 사당역 이자카야 불티를 대행을 해드렸었잖아요. 불티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새벽에 축산시장에서 그 신선한 고기를 구매해 오신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스토리 같은 게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만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서비스를 설명해 줄 만한 그런 킬링 한 줄 이런 것도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스토리랑 또 연결성이 또 있기도 한데 대신 이 건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쉬운 말 있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시는 제조업인데 거기다가 킬링 한 줄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는 털로 모든 것을 만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털로 모든 것을 만든다. 좀 연상이 되잖아요. 뭐 용접해서 뭐 기계로 만들고 이런 이제 업을 하시거든요. 이런 거를 적용해 볼 만한 킬링 한 줄이 있으면은 요게 되게 적용 때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마케팅 할 때는 요거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포인트네요. 네네네네네. 킬링 한 줄 포인트가 있으면은 사람들의 이해도도 금방 되고 우리 사업이 어떤 거다 바로 또 설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그 사업자 상호명을 굉장히 잘 정하신 게 사당역 포차 노포 딱 했잖아요. 너무 직관적이에요. 그동안에 짬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건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이버에서는 이 키워드 위주로 좀 돌아갑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인스타에서도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름을 정한 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데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올라갈 비율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키워드 형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벌써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 찾아오는 길 내용 쓰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사업장으로 오는 그 설명이 좀 충분하신가요?
열심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 네. 누구나 이제 알만한 곳부터 그런 랜드마크라고 하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앞에 보이면은 크린토피아 뭐 세탁점 바로 앞에 하당역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 무슨 골목을 지나쳐서 어디 가게 코너 돌아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좋으면서도 이 네이버에 있는 보직에 좋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도를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오는지 그런 것도 적어놓으면 중요하지만 자가용으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차로 어떻게 이제 오면 좋을지, 차는 어디에 두면 좋을지 그런 것도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가 이 안에 들어가면은 네이버가 다 읽습니다. 지하철, 뭐 대중교통이라는 단어, 버스, 몇 호선, 뭐 몇 번, 버스 몇 번, 내비게이션에 뭘 찍고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은 다 읽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잘 꽉꽉 채워서 넣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찾아오는 길에도 그 상단에 우리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킬링 한 줄 있잖아요. 요런 거 킬링 한 줄을 넣어 놓으면은 클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클릭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되게 좋아요. 네이버는 그 네이버 플레이스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클릭을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클릭하는 자체가 체류 시간 점수를 이제 얻을 수 있거든요. 체류 시간 점수를 먹으려면은 요런 클릭을 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좋겠죠. 네이버 플레이스가 지도잖아요. 네. 그럼 이 지도에 표시가 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지역 주소를 넣었을 때 이게 정확히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의외로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 지도 사용하는 그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 지도만 보고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확인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찍어가지고 왔다가 헷갈려서 전화하고 일할 때도 많이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작은 거지만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서비스 설명글 있잖아요. 내 정보 보기라고 설명을 거의 2,000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2,000자 정도 충분히 들어가셨나요? 거기는 좀 안 쓴 것 같긴 아, 한데. 네네네네네. 오늘 가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네, 여기는 글 쓸 수 있는 공간이 2,000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작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이거 어떻게 다 쓰냐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안에서도 어떤 키워드를 쓰냐에 따라서 검색 엔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업종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 여기 그 설명란에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키워드만 넣으면은 그 내용이 좀 기계적일 수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는 나의 이야기를 넣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우리가 상업을 하게 됐는지, 제가 왜 이런 업을 하게 됐는지, 나의 스토리를 적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 감성이 젖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방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설명글에는 키워드를 넣는 것도 사업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고 뭐 우리의 차별점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 그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한 장으로 내 서비스 설명이 되는지 그거를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이미지 한 장으로 설명이 바로 다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요? 저희 이 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사실 뭐 이거 보면 뭐 끝납니다. 네. 이미지 한 장으로 여기는 뭐 하는 데다, 술집이다, 일본 느낌이다. 사실상 여기 정면에서 찍으면은 그 느낌 바로 나네요. 근데 요거를 잘 못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찍은 사진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만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인테리어만 찍기보다는 손님들이 미리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런 사진을 찍어주시면 가장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야 되는데 아기가 있다. 그러면은 아기 의자에 앉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기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거나 이런 것들을 그 이미지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메인 이미지는 한 5개 정도가 보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 메인 이미지는 진짜로 우리 가게 업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우리 가게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표현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갈 때 아기 의자가 있는지 보려고 애기 앉아있는 의자만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세심한 포인트라서 이런 사진을 해놨냐 안 했냐 차이가 전환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애기 올 일이 없어서 혹시 모르죠? 네, 애기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적 있나요? 네.
아기는 아니고요. 어린아이들까지는 이제 온전히 그렇구나. 부모님들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부모님 따라서 올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리고 객단가를 높일 만한 전략이 항상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있으실까요? 앞으로 고급화할 전략이. 객단가를 높이려면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술을 좀 팔아야 하는 네네네. 경우가 있는데 소주 위주로 나가는 가게다 보니까 그거 말고 사케나 단가가 있는 술, 위스키나 이런 거를 판매를 해보자 하는 판매 전략을 직원들하고 세우고는 있거든요. 메뉴판에 좀 더 셀링 포인트를 넣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눈에 잘 띄게 이제 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 메뉴판에 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저렴한 거부터 배치하시는 분들이 있고 높은 거부터 배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저렴한 거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점점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거 너무 비싼데 하면서 결국에는 저렴한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비싼 거부터 올려놓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이 사람이 선택은 중간 거를 한다는 거죠. 심리학 통계에 나와 있는데 평균값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대요. 내용이 좋더라도 금액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람 심리가 숫자부터 눈이 가게 되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메뉴명을 장명하는 게 되게 좋은데요. 혹시 우리 메뉴 중에는 기억에 남을 만한 장명한 이름이 있을까요? 메뉴 중에요. 네네네.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네네네. 원래는 이제 이런 일본식 닭날개 튀김이나 이런 거를 뭐 테바사키 이런 식으로 네네네. 많이 팔잖아요. 네네. 그 짝갈 같은 데 가면은. 네. 근데 제가 이런 것도 원래 민물 장어구이와 다시마키 이렇게 뭐 하면서 뭐 일본어로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네네네네. 생각을 많이 해서 메뉴 같은 경우 좀 직관적으로 넣으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걸 보면 어떤 안주겠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이거에 100%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 일단 저도 이름이 어려우면은 저부터도 이게 뭐지 이제 생각이 네네. 되니까 네네. 그거를 주문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직관적이면은 메뉴를 선택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덜해요. 네. 한 실험을 했었는데 카페 가면은 다양한 메뉴가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라떼. 근데 이거를 메뉴를 풀어서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몇 개 넣고 비율을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니 말도 안 되게 판매량이 늘어난 거예요. 내용을 풀어놨더니 메뉴명을 더 멋있게 할까 막 이것보다는 누가 어떻게 더 이해하기 쉬울까 이게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을까 요거를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서해바다 꽃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게를 판 사례가 있거든요. 서해바다 꽃게로 팔았을 때는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반면에 이름을 연평도 꽃게라고 바꿨더니 다들 알다시피 북한에서 넘어와서 실제 교전이 일어난 게 연평도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그 머릿속에 그 인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연평도라는 그 단어가. 그래서 연평도 꽃게라고 이름을 장명해서 다시 판매했더니 판매량이 급증을 해서 판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판매가 더 많이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님도 많이 하듯이 그 벤치마킹, 그래서 벤치마킹 많이 해보면서 실제 뭐 해외 사례에서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례에서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나요? 인스타예요? 네, 인스타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네이버 그 플레이스에서 그 소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블로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체험단이 될 수 있고 네, 등등 다양하잖아요. 일단은 네이버는 뭔가 말씀하셨듯이 어떤 로직을 잘 이해가 어려우니까 네네네. 제가 뭔가 함부로 소식을 뭐 올리기가 좀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좀 뭔가 네네네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인스타는 워낙 편하게 할 수 있는 SNS잖아요. 인스타 같은 거 많이 이제 올리려고는 하루에 하나씩 정도는 계속 올리려고는 하는데 대신 네. 네이버에서는 아직은 잘 못하고 있고 네이버는 지금 이제 뭐 사진 같은 걸 업로드 한다거나 그 정도는 하는데 소식은 잘 안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다 찾아봤는데 네네네. 그 소식으로 무조건 동영상을 하나 띄워놓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동영상 뭐 일단 조금 제작해가지고 소식에 올려서 그냥 찾으면 처음에 제일 큰 곳에서 네네네. 동영상 이렇게 나오게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소식은 사실 잘못했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소식은 매일 발행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소식은 매일 발행해야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려고 할 때 이 가게를 한번 찾아보면 소식에서 언제 올라왔는지 보거든요. 그래요?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 그때 가게들이 많이 이렇게 문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소식이
이게 최신화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거 당연히 닫았겠구나 이러고 그냥 안 간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은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을 이제 그만하시게 된 거죠. 그런 경우를 이제 봐가지고 사람들이 최신 정보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항상 보거든요. 물론 리뷰도 중요하지만 과연 사업주가 최신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이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식을 발행해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뭐 인스타도 잘 하고 계시고 동영상도 업로드 하고 계시고 네, 요거 포인트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소식란에 동영상을 넣잖아요. 공지사항으로 해서 이거를 올리면은 그 메인에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굉장히 꿀팁이에요. 들어왔을 때 일단 동영상 나오면 사람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체류 시간 생기고 체류 시간 생기면 플레이스 점수 올라가고 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업체 사진은 몇 개 등록을 하셨나요? 업체 사진은 일단 제가 찍은 사진은 다 네. 올렸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찾고 계신가요? 네, 제 네네네. 거를 보려고 2, 3, 4, 5, 6, 7, 아, 세고 계시는구나. 19개? 아, 19개. 아, 네. 대표님 혹시 그 사진 최대로 몇 개 등록 가능한지 모르시는구나. 네. 120개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사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방문자 리뷰 때문에 사진이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리뷰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업체 사진 그냥 꽉꽉 다 채워야 합니다. 네, 120개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만큼 체류 시간 뽑기 좋은 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부모님이랑 뭐 식사하러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식사하러 갈 때 뭐 맛집 찾아보거든요. 사진을 다 봅니다. 핸드폰으로 다 보게 돼요. 벌써 한 바퀴 다 봤네? 120개 넘게 막 있는데도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만큼 체류 시간 뽑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근데 기왕이면은 앞쪽에는 내가 기획한 사진을 해놓는 게 진짜 메인 포인트죠.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업종을 바로 한눈에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메뉴가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나 뭐 앞에서 뭐 사진 찍은 그런 모습들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사진을 앞쪽에다 세팅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스마트콜은 이렇게 활성화 해놓으셨나요? 네네. 아, 스마트콜 혹시 잘 받으세요? 최대한 최대한 받으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네네네. 네. 아, 이게 만약에 못 받을 것 같으면은 그냥 아예 끄는 게 나아요. 광고가 너무 사실 많이 왔는데 네네. 무조건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받고 바로 끌 수. 네, 맞습니다. 네. 광고여도 받으면은 어쨌든 나한테 점수가 쌓여요. 상위로 갈 수 있는 그 점수를 광고해주는 분들이 전화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잘 이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바쁜데 짜증은 나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순위를 올려줄 수 있는 좋은 점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바쁘시면 얼른 끊으시면 되니까 일단은 전화를 잘 받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못 받겠으면 그냥 아예 끄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쿠폰은 등록하셨나요? 네, 지금 그렇게 주는 그렇게, 네네. 괜찮네요. 예, 네네. 예. 그런 미끼 상품 같은 거를 잘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미용실로 치면은 15% 할인, 이런 거 좀 뻔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끌리지 않거든요. 충분히 가치를 느낄 만한 이런 걸로 이제 해주시면 좋죠. 네. 보통 음료수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면은, 네. 약간 음료수를 받기 위해 이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리뷰 이벤트도 음료수를 받기 위해 그 귀찮은 걸 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막 하거든요. 네. 저도 자영업자지만 어쨌든 손님으로 갈 때도 많으니까 네, 항상 네, 네, 네. 생각할 때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진짜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느 정도의 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렇게로 이렇게 하고 있고 역지사지 해볼 필요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사업자다 생각하니까 일단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어떻게 손해를 보고서 살아 이렇게 마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리뷰를 쓸까? 이것 때문에 방문을 할까? 네,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약을 등록해 놓으셨나요? 예약을 제가 지금 예약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네. 자꾸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보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그걸 이제 하나씩 찾고 있거든요. 네. 뭐가 안 된다 그래서 뭘 바꿔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예약을 지금 빨리 해놓으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네네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네,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이 진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쩌면 계속 고객을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상에서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그런 거를 체크하려면은
예약만큼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일한데 이제 안 돼 있는 상황이시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고객센터가 있거든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면은 여기서 네이버에서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포인트가 빠지셨는지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모르는데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하나하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이런 거를 한번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문제 겪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답답하거든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하나 해결했는데 또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신경 쓸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신경 쓸 게 많은데 언제 이것만 계속 붙들고 있겠어.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은 결국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객들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빨리 이제 요거를 다시 정상화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스 광고는 돌리시나요? 네네, 지금 하고 플레이스 있습니다. 광고 돌리세요. 그 입찰가를 계속 조정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처음에 저도 이제 플레이스 광고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네. 그냥 하던 대로 100원 입찰가를 넣었었는데 네네네네. 그닥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네. 거기에서 봤을 때 보통 사장님 평균가가 46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네. 그러면은 460원으로 한번 다른 걸 변경해볼까 하고서 460원으로 바꾼 순간부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입찰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460원을 고정을 하고 있긴 한데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이거 굉장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네. 나는 플레이스 광고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고 처음에 된 대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금액을 말도 안 되게 설정해가지고 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그 입찰가가 뭐 300원밖에 안 되는데 뭐 1000원에 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돈이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해서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끊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현재 동네 입찰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동네 입찰가가 거기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도 맞을 수 있지만 더 낮은 금액부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이 어떨지 그거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고 뭐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 금액에 돌렸을 때 어떨까? 이 금액에 돌렸을 때 어떨까? 그리고 각자 시간마다 돌리는 게 또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나 뭐 새벽 뭐 이런 때 사람들이 이거를 찾아보진 않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찾았다가 그냥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방문을 하지 않는데 그냥 광고비만 소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요거를 시간대마다 이 시간에는 더 입찰가를 좀 더 높여서 하는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광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뭐 광고 회사 맡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네이버에서는 쉽게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그 교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들어가면 교육이라는 메뉴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플레이스 광고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이제 교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을 하면 심지어 네이버 포인트까지 줍니다. 그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돈이 들어있는 자판기에서 우리가 돈 넣고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광고는. 그래서 500원짜리 넣으면 10,000원짜리 나온다. 그런 자판기다. 네.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체험단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마음껏 얘기해도 됩니다. 네. 아니, 슈퍼 멤버스라는 데를 이용을 했었다가 네네네. 이제 뭐 각자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곳도 이용을 해보자 해서 네.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리뷰노트 네네네네. 아무래도 좀 무료로 체험단을 모집할 수 있으니까 네. 리뷰노트로 첫 번째 지금 체험단을 했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5분 왔고 지금 고민은 한 달에 몇 건이 제일 적정하냐에 대한 건 잘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그냥 지금 목표는 한 달에 5분 정도 꾸준히 뭐 그렇게 해보자가 목표긴 하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험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업체를 쓰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사실 연락하는 것도 좋은 맞아요,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의외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주가 연락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댓글 보면은 거의 다 영업글이에요. 영업글. 뭐 어디 업체에서 왔는데 누구 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 뭐 이용해 주신 뭐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고 아니면은 뭐 우리 블로그 와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갑자기 이제 대표님이 나타나서 저는 이제 사당역에서 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 이제 체험단을 해주시면은 어떠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의외로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해봐도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두려운 마음만 있고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이런 경우가 사실 잘 없기 때문에 네. 네, 광고가 너무 판을 칩니다. 우리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또 하고 계세요. 네네. 네, 여기 지금 벽에도 지금 있거든요. 네, 여기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네. 모찌리 도우. 모찌리 도우? 그 모찌리도라고 네네네. 그 일본에서 이렇게 쫀득한 치즈두부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네. 이자카야에서 주로 한 9,000원, 10,000원 정도 판매하는 이제 사이드 네네네. 디시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자카야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제가 리뷰 이벤트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네네네네. 리뷰 이벤트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힘들어지거나 뭔가 더 일이 되면 안 된다.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음료수를 주는 이유는 너무나 누구나 쉽게 이렇게 갖다 꺼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네네네. 아까도 뭐 말했지만 그런 걸 준다 해서 내가 귀찮게 리뷰 이벤트를 굳이 하지는 않으니까 고민을 했는데 부피도 크지 않아야 하고 많이 보관해야 하니까 대신에 주방 직원들도 들어왔을 때 힘들지 않아야 하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직원이 모찌리도 그냥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소스 따서 주면 되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저게 이제 작으니까 저장성도 좋고 많이 보관할 수 있고 이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이제 저걸 했는데 리뷰 3개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꽤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평일에는 6팀 오신다고 치면은 그 중에 반은 해주시는 거니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참여할 만한 그런 상품을 잘 준비해 주는 것도 정말 메인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뉴까지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진짜 배포가 크신 분들인데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죠.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일단 고객들한테 편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동영상으로 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옵션을 추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적을 때도 좀 키워드를 넣어서 작성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객들을 가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리뷰에 답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일일이 혹시 답변을 지금 다 달고 계신가요? 답변 다 알고 있다가 또 네. 제가 또 바빠가지고 또 컴퓨터 킬 일이 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댓글 달아야 한다는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키려고 하면은 사실 이게 그 과정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이제 앉아야 되고 이제 버튼 눌러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로그인 해야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핸드폰으로 그냥 바로바로 댓글 달 수 있을 때. 네, 잠깐 혹시 전화 한 통.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 광고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 네, 이런 식으로 광고. 네. 하루에 한 10통씩 옵니다. 네네. 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리뷰에 일일이 답변은 컴퓨터로 달기 이제 어려우시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요. 네. 물론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도 신경 쓰다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한 가지에 몰입하려면은 되게 많은 시간이 들인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챙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도 플랫폼에도 입점을 혹시 하셨나요? 다른 지도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카카오맵, 티맵, 구글맵 이런 게 있죠? 구글맵에는 이제 들어가 있고 티맵도 있고 네네네. 카카오맵도 검색은 하면 나오는데 아직 근데 카카오맵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네. 일단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만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데 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 플랫폼이 아니고 플랫폼은 엄청 많다고. 네네네. 등록을 하려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일단 고객들이 네이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의외로 이제 카카오맵이나 티맵 이런 거에도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봤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티맵에서 음식점을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랑 같이 설명까지 등록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관리해드렸던 이자카야 불티도 내용이랑 이미지랑 다 세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넣거나 이제 그 이미지를 넣으려면은 근데 이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지만 고객센터랑 연락을 해야 돼요. 이게 직접 등록이 안 됩니다. 굉장히 꿀팁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일일이 다 연락해서 다 등록한 겁니다. 내가 직접 다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설명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미지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바꾸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일이 고객센터랑 귀찮게 그것도 낮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좀 많이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 번거롭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내가 하면은 다른 사람은 안 하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SNS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아까 그 인스타도 운영하신다 그랬고 혹시 또 다른 채널이 또 있으신가요? 일단은 인스타만 하고 있어서. 아, 인스타만. 네. 이게 보면은 또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또 틱톡도 있고, 또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광고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의외로 페이스북 켜가지고 계속 그 인스타 릴스 보듯이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 넣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 통해서 광고를 보고도 들어올 수 있지만,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컨텐츠에서는 공감이 될 만한 건가 아니면 흥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봐야 되고 이게 또 바이럴이 또 타면 좋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댓글을 남기게 유도를 한다든지 끝까지 영상을 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자, 오늘 많은 내용을 나눴는데 솔직히 말해서 새로 창업을 했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적용을 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에 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계속 빌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영상을 촬영해 주신 노유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무료로 이렇게 컨설팅 하면서 우리 가게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